갑작스럽게 요일을 느낀다든지, 화장실 가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소변 실수를 한다든지, 밤에 자는 동안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 증상이 있다든지, 자주 화장실을 가는 빈뇨 증상이 있다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꾸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고, 그래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간요가 있는 경우는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 절방요나 절방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패드라든지 요실금 팬티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다녀야 되고, 화장실 접근이 안 되는 야외 활동은 피하게 되고요. 사회생활을 피하게 됨으로써 우울해지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방광을 채우는 중에 방광이 갑자기 수축하는 일이 없고 그냥 잘 늘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확 수축을 하는 그런 검사 결과가 보인다고 했을 때 배뇨근 과활동성이라고 해요. 빈뇨나 절방뇨가 있는 분들 검사를 해보면 배뇨근 과활동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빈뇨, 야간뇨, 절방 요실금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과민성 방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과민성 방광은 사실 원인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배뇨근 과활동성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방광염과 같은 요로 감염이라든지 방광결석 또는 방광의 종량이 엄청 커도 방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소변이 찰 수 있는 공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척수 손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과민성 방광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심리학적 원인들, 또 전립선이 커서 방광까지 올라오는 경우에 방광을 자꾸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과민성 방광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있다면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결석이 있다면 결석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그럼 비대증에 대한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종양이 있다면 종양에 대한 제거 수술을 하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혹시 셀까봐 또 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불안장애가 있다면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광 이완을 도와주는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방광 수축을 억제해주는 그런 약물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배뇨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1시간에 한 번 간다 그러면 12시에 소변을 봤다 그러면 1시에 소변을 늘 보러 갔으니까 1시 15분까지는 한번 참아본다, 이런 식으로 소변을 보는 방광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1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보러 가는데 12시에 소변을 봤는데 12시 반에 요의가 느껴진다 그러면 1시까지 참아보는 이런 시간 메뉴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골반 근육 운동도 좋은 이제 방법이고, 또 밤에 자는 동안에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은 취침 전에 소변을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야간요를 줄일 수가 있겠고요. 또 물 섭취도 중요한데,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물 드시는 양을 좀 줄여보고, 특히 저녁 때 물을 많이 드시면 야간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잠자기 한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방광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커피라든지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또 너무 신 음식이나 너무 매운 음식들이 또 방광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 볼 수가 있어요. 변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직장에 있는 대변들이 방광을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비도 있다면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이제 체중 관리라든지 또는 작은 군중이 아주 커서 방광을 자꾸 누른다,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해보거나 치료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